예, 까만색 보고, 예, 까만색 보고, 아니구나. 네. 일요일 네. 아침 7시는 알람까지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시 전에 들어오셔야죠.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65기의 낭독 모임에 오신 여러분, 이 6시가 아니라 우리가 7시죠. 7시. 여기는 어디냐면, 어디일 것 같아요? 많이 보셨죠? 음, 네, 많이 본 듯한데. 그죠? 호주의 네.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함께 할 거냐면,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낭독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거예요. 아셨죠? 저하고 언제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오페라 하우스 호주에 가서 이 무대에 서서 낭독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 건너 바다 건너 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나오지? 이거 제가 잘못 불러왔네요. 62기가 아니라 이걸 불러야 되는데. 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자,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부자 네. 아빠, 가난한 아빠. 우리는 지금까지 부자의 방식으로 살았을 수도 있고, 가난한 자의 방식으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지, 또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은 무엇인지, 말 한마디라도 부자의 마음을 실어줄 것인지, 아니면 가난한 자의 마음을 담아줄 건지, 여러분의 이 책을 통해서 좀 배우고 나누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택을 했고요. 65기의 낭독 독서 모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우리가 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이게 심어주는 게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심어주는 게 누구냐면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기 때문에 부자가 될 생각을 하지 못했고 마음가짐도 그게 잘못된 거였죠. 그러면 우리는 부자 엄마, 부자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 서로 관점을 이야기하고 또 피드백하면서 4월 한 달을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OT 시간입니다. OT 시간. 나는 낭디꾼 김형숙입니다. 낭독으로 나와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만 행복하면 안 됩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웃도 행복해야 되겠죠? 그리고 디지털 도구가 뭐예요? 우리가 어제 이제 미디어 센터에서 함께 국기 디지털 자격증도 주고 또 함께 사진도 찍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디지털 도구, 이 스마트폰 얼마나 활용하게 됐습니까? 그죠? 이것을 활용해서 나를 브랜딩하고 알려서 꿈을 이루도록 돕는 메신저. 그것이 바로 낭디꿈입니다. 낭디꿈, 우리 유수 성우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낭독으로 나와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고, 왼쪽에서부터 해야지. 나는 네. 낭디꿈 김입니다. 나는 낭디꿈 김유수입니다. 낭독으로 나와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고, 디지털 도구로 나를 알려서 브랜딩해서 꿈을 이루도록 돕는 메신저입니다. 낭독 화이팅. 네. 네, 말이 끝나면 낭독 화이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낭독 네, 화이팅. 비디오 켜고 음소거 해놓고 네, 같이 참여해 주시면 이 시간이 아주 즐거워요. 듣다만 가면은 내 것이 안 됩니다. 네, 우리 낭디꿈 노래가 있어요. 이게 한도끼에 맞춰서 낭디꿈 신나는 낭디꿈 낭독으로 하나 된 행복한 낭디꿈 소통하는 낭디꿈 디지털로 하나 된 낭디꿈 메신저 낭디꿈 낭독하는 메신저
매력적인 목소리 세상에 알리세. 십실강의 낭디꿈 노래였습니다. 낭독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낭디꿈 낭디. 희진 성우님이 노래를 했고, 몸매는 제가 출연을 했는데요. 우리 희진 성우님이 쭉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낭디꿈. 낭독으로 나와 이웃을, 그리고 뒷설독으로 나를 알려서 꿈을 이루도록 돕는 메신저. 낭독 선언문. 오늘도 빛나는 나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소중한 목소리를 가진 낭디꿈 메신저 김형숙이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며 소중한 존재다. 나의 사명은 낭독으로 행복한 나와 이웃을 만드는 것이다. 나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선고자다. 자, 여러분의 신을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부처님, 각자의 종교를 넣어가지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을 얼마나 사랑하면 낭독 교육 헌장까지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낭독 교육 헌장, 우리 상현 성우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낭독 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낭독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낭독의 자세를 확립한다. 밖으로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호흡과 발성, 발음을 배우고 익힌다. 타고난 저마다의 재능을 개발하여 창조의 힘과 낭독의 정신을 기른다. 신념과 긍지를 지닌 낭독하는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은다. 낭독하는 국민이 되어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 노력함으로써 독서 강국을 만들자. 2021년 8월 6일 한국 십시일강 예술교육협회 김형숙. 낭독 화이팅! 낭독 화이팅 감사합니다. 제가 2020년도 8월에 시작을 했고요. 1년 만에 낭독과 사랑에 빠져서 낭독교육 헌장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낭독과 사랑에 빠져서 낭독하는 삶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낭디꿈 10가지 선언문이 있죠. 10가지 선언문. 두 분만 비디오를 켜고 계셔가지고 자, 나 낭디꿈은 나의 목소리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두 번째, 제가 나 낭디꿈은 하면은 여러분들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낭디꿈은 음소거 됐어요. 우리 유수 성우님도 여러분도 같이 읽어주세요. 음소거하고 네. 나 낭디꿈은 네, 네. 돌아가면서 읽는 건 어때요? 제가 나 낭디꿈은 하면 여러분은 낭독과 도전하고 배우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 뒤에 글자를 읽어주시면 돼요. 세 번째, 네, 나 네. 낭디꿈은 낭독을 낭독이 성장과 행복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나 낭디꿈은 끈기 끈기 있게 있게 지속하는 힘을 지속적으로 계속 기를 것이며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나 낭디꿈은 매사에 긍정적이며 문제에 부딪혔을 때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답을 찾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나 낭디꿈은 내가 가진 재능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 낭디꿈은 세계적인 시야를 가지며 전 세계의 낭디 꿈들을 응원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나 낭디꿈은 낭독으로 사람과 지구에 이로운 선한 꿈을 꿉니다. 나 낭디꿈은 한글의 우수성과 낭독의 좋은 점을 알리고 반드시 꿈을 이룰 것입니다. 나 낭디꿈은 내가 최고로 멋지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낭독 파이팅. 낭디꿈 10가지 선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삶에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낭독과 디지털이 함께 만나서 어우러지는 삶.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하든 릴스를 하든 쇼츠를 하든 나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만장자 낭비꿈 선언문. 우리 백옥 고수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어려우세요? 예, 비디오를 끄고 있으면 앉아있는지 듣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유수 성우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나는 낭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최고의 것을 누릴 것이다. 나는 낭독을 통해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도울 것이다. 나는 나에게 오는 어마어마한 돈과 풍요를 얼마든지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지금 당장 어, 엄청난 행운과 좋은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낭독 화이팅! 낭독 낭독 화이팅. 화이팅! 상현 쌤, 네, 읽어주세요. 상현 성우님. 낭, 낭디꾼 백만장자 선언문. 내가 저축하는 모든 돈은 나를 위해 더 큰 부와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내가 지출하는 모든 돈도 더 큰 부와 풍요를 가지고 내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돈을 사랑하며 반드시 100억 부자가 될 것이다. 나의 순자산이 봉이성장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입이 점점 늘어남에 행복하고 감사하다. 나는 백만장자의 꿈을 이룰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낭독 화이팅! 낭독 화이팅. 여러분들이 백만장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도에 경제 독서를 많이 넣었어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최소한 한 달에 한 권은 경제 독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경제 독서를 읽는 것보다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잖아요. 수필, 소설, 에세이. 부자들은 경제 독서를 읽는다고 해요. 네, 긍정선언문. 우리 이번 달 한번 제가 이 캡처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선언문. 내 머릿속에 부정적인 언어가 들어가 있는 순간 내 뇌는 닫혀버립니다. 자, 저하고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유수성우님, 그 다음에 상현 성우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원 성우님 가능하세요? 뭘로 꺼놓고 있어요.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빛나는 나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저요? 유수, 나, 네. 예. 나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코리아 낭독 전문가다. 상현 성우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며 소중한 존재다. 나의 사명은 낭독으로 나와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음? 나는 나를 사랑하며 최고의 행복한 친구다. 나는 스터디텔러 작가다. 인세가 매월 100만 원 돌아온다. 나는 매월 1,000만 원 자동으로 수익이 통장에 들어온다. 나는 즐겁게 주고 풍요롭게 받는 100억 부자다. 나는 즐겁게 주고 풍요롭게 받는 100억 부자다. 예? 나는 꿈을 이루기에 충분한 역량과 좋은 기회가 늘 넘쳐난다. 나는 낭독으로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다. 여러분의 삶이 낭독, 네, 낭독 화이팅! 감사합니다. 행독 여러분의 화이팅. 삶 속에서 이 긍정선언문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서 냉장고든 천장이든 네, 화장실 앞에든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긍정선언문 나는 무심하게 매일 3% 이상 성장한다. 나는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한다. 나는 한 달 중 10일 수익 창출, 10일 자기계발과 연구, 10일 휴식, 가족, 여행을 기반으로 한 자율 결정권을 가진다. 나는 하루 10번 이상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알고 실행한다. 나는 나의 하루를 최소 3가지 이상 좋은 습관으로 채운다.
나는 충분히 건강하고 선한 영향력이 있다. 모든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 감사하다. 낭독 화이팅. 자, 그러면 낭독 텔레그램 화이팅! 톡방에, 고맙습니다. 제 말이 좀 빠르죠? 텔레그램 톡방에 긍정선언문을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톡방에 또 줌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이번 달 미션은 긍정선언문입니다. 긍정선언문. 한번 텔레그램 톡방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센지 한번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공유해 저기 줌 채팅방에 써 있어요. 아니, 텔레그램 톡방에 써 있으니까 그거 보세요. 네, 네. 이번 달 미션. 자, 우리 상현 성우님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살을 20kg 건강하게 뺄 것이다. 나는 낭독과 동화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것이다. 낭독 화이팅! 낭독 화이팅. 자, 다른 분들은 제가 쓰는 방법, 마이크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자, 다른 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우리 경호 성우님, 우리는 낭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호칭은 성우라고 불러줍니다. 쓸 수 없는 사람은 말로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동주님도 말로 한번 해보셔요. 대곡고수님도 말해보시고요. 미션만 시키면 사라지는 거야? 대곡고수님? 네. 동주 성우님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읽을까요? 오늘도 나는 빛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을 앞에다 놓고 하면 좋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네, 동주의 빛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코리아 낭독 전문가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며 소중한 존재다. 나는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축복받은 존재이다. 낭독 화이팅. 네, 손님이 옆에 계시거든. 아, 네. 우리 유수 성우님 읽어주세요.
네, 나는 나를 사랑하며 최고의 행복한 친구다. 낭독 파이팅. 낭독 화이팅. 멋지십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내가 1% 성장하고 싶잖아요. 저와 함께하는 독서 모임에서는 여러분들을 좀 바쁘게 만들어줍니다. 바쁘게.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낭디꾼 독서 지도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17강 연구소 대표이면서 낭독 크리에이터, 오디오 크리에이터, 그리고 낭독 독서 지도사, 스피치 지도사, 평생교육사이면서 사회복지사, 그리고 전자출판 지도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민간 자격증이 많은데요. 저는 전자출판 지도사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 인플루언서, 그리고 중랑구 서포터즈, 김영숙의 낭독시대 외에 책이 많이 썼습니다. 지금 한 40여 권 정도 전자책과 종이책을 썼습니다. 책 쓰고 싶으신 분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김영숙 작가로 한 40여 권 낭독과 디지털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우리 미션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카페에 가입 안 하신 분은 여기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채팅방에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줌 채팅방하고 텔레그램 채팅방에 보내드렸고요. 우리 경호 성우님은 텔레그램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를 안 하셔가지고 제가 링크 보냈는데 안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 보면 카페 가입하기 있죠. 카페 가입하기. 카페에 가입하기 클릭하면은 제가 자동으로 카페에 가입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카페에 가입하고 여기에 오면은 잘 보세요. 왼쪽에 카페 글쓰기가 있어요. 카페 글쓰기 클릭, 카페 글쓰기 클릭했죠. 왼쪽에 보면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해서 자, 여기 낭디꿈 씨앗반과 열매반이 있는데 내가 초창기면 낭디꿈 씨앗반을 선택합니다. 클릭해주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형수기잖아요. 형수기의 긍정 선언문, 학원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0406 오늘이 일요일 여기는 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오른쪽 그리고 이곳에다가 자 하루에 몇 개를 쓰냐면 3개 3개를 씁니다. 나는 반드시 100억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호주에 호주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낭독을 할 것이다. 가서가 아니라 저는 초청을 받아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초청을 받으면 내 경비가 안 들잖아요. 세 번째, 나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 초대받아서 출연한다. 할 것이다를 다 긍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낭독한다. 미래로 하지 말고 나는 반드시 100억 부자가 된다. 이것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 확신을 주는 거예요. 긍정 선언문, 긍정 학원문으로 선언문 아니면 학원문, 선언, 학원. 네, 둘 중에 한 가지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더 많이 쓰고 싶은 사람은 더 많이 쓰시면 됩니다. 하나 더 써볼게요. 4. 나는 세바시의 출연 요청을 받아 출연한다. 이렇게 썼죠. 그러면 제가 얘를
복사를 일단 해놓고 여기 보면은요 이모티콘 있죠? 스티커 하나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웬 본배에 넣을 수도 있죠. 스티커 눌러서 네,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넣어주고 등록하면 여기에 나오죠.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하냐면 4월 30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미션을 완료하면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카페하고 이 톡방 있죠? 65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곳에 이렇게 보내주면 됩니다. 그쵸? 이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꼭 해보세요. 미션입니다. 카페에 제가 링크를 드렸잖아요. 클릭만 하면은 가입이 바로 됩니다. 아니면, 카페, 음? 그러니까 지금,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카페에 링크 올렸어요. 아니, 네이버에 17간 카페에 들어오라. 아, 네이버에다 네. 17방 카페. 네. 자, 17강 주 5일, 미션 주 5일 카페에 기록하는 거예요. 초급반, 성장반. 그리고 한 가지 더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이 뭐냐면은요. 책 속에 한 줄을 찾으세요. 책 속에 한 줄. 어디 갔지? 네, 여기 있잖아요. 자, 이거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수정. 긍정 학원문을 썼잖아요. 쓰고 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무엇을 찾냐면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있죠? 여러분이 매일 책을 볼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나한테 꽂히는 글귀가 있어요. 부자 아빠. 부자 아빠는 나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렇다면 이 긍정선언문과 함께 이 말을 네, 같이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뇌에 이것을 세팅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에 세팅. 긍정선언문과 책 속의 한 줄. 이거 뭐예요? 책 속의 한 줄. 책 속의 한 줄. 그리고 등록을 합니다. 네, 책 속의 한 줄과 긍정선언문 미션. 책 속 한 줄 플러스 긍정선언문. 4월 미션. 네,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휴대폰에서 들어오면은요, 한국 17강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카페 정보를 클릭을 하세요. 카페 정보를 클릭하고 즐겨찾기를 해놓으시면은 홈화면에서 바로 카페로 들어갈 수 있어요. 즐겨찾기에 홈추가 초대하기. 초대하기는 제가 초대를 하는 거고요. 글쓰기. 스마트폰에 보면 여기 하단에 연필 모양이 있습니다. 연필 모양. 그리고 낭비꿈 초급반이 있죠. 초급반이 아니라 지금은 또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냐면은 여기 똑같아요. 카페 글쓰기 하면은 여기 보면 낭비꿈 씨앗반 열매반으로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카페에 글 쓸 때. 그래서 내가 6개월 이상이다 하시는 분은 여기서 하시면 되겠고요. 아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안 바꿨는데 바꿔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카페에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카페에 기록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기록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이렇게. 씨앗반에 6개월 아래는 씨앗반, 6개월 이상을 열매반에서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홈화면에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텔레그램 채팅방에 들어오면은 맨 위에 65기 낭독 독서 모임이라고 써 있어요. 65기 낭독 독서 모임.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점 3개가 있어요. 점 3개를 클릭을 해주세요. 위로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 버튼이 나옵니다. 홈화면에 추가, 다시 한번 추가를 해주세요. 자, 미션 소리내어 읽기 10분 전에 우리 입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7시 내가 딱 맞춰서 입장해야지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늦어요. 놓쳐버려요. 미리 시작 시간에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책을 복식호흡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건 뭐냐면은 흉식호흡이에요. 복식호흡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누워서 하는 거거든요. 누워서. 지금은 복식호흡을 하는데 자, 앞에 내 생일입니다. 생일인데 생일 케이크에 초가 켜져 있죠. 자, 한번 불어보시기 바랍니다. 밖으로 바람을 불면 배가 쑥 들어가죠. 이게 복식호흡이 준비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코로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가슴이 들리는 게 아니라 복부가 이렇게 풍선처럼 튀어나오죠.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잠시 숨을 멈추고 숨을 코로 한번 내보내 보세요. 코로. 숨이 나가는데 한 번에 내보내지 말고 나눠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서서히, 서서히. 자, 숨을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호흡이 2배로 길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슴 들뜨지 않게 손을 얹어주고, 자, 앞에 바람을 한번 불어주세요. 배가 쑥 들어갔죠. 그 상태에서 아랫배가 숨을 들이마시면 아랫배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3초 동안 멈출게요. 하나, 둘, 셋. 2배로 숨을 내쉽니다. 6번을 세면서 6번의 호흡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3초, 6초. 우리가 숨을 내쉴 때 요번에는 입으로 숨을 내쉬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풍선에 바람을 한번 불어넣습니다. 배가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채우도록 할게요. 하나, 둘, 코로 숨을 들이쉽니다. 셋, 참으세요. 하나, 둘, 셋. 자, 6초 동안 내보낼 거예요. 6등분 합니다. 하나, 둘, 셋. 가슴이 흔들리면 안 돼요. 넷, 다섯, 여섯. 이 복식호흡을 알려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낭독가이자 성우이기 때문에 이 복식호흡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복식호흡을 할 줄 모르잖아요. 내가 책을 읽다가 엉뚱한 곳에서 쉬는 거예요. 자, 멘탈 훈련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적으로 완벽한 동생과 유전자적으로는 불완전한 형이 수영 대결을 했을 때 인생을 걸고 수영 대결을 하거든요. 어떤 결정에 대해서. 근데 그때 모든 면에서 심장병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이겨요. 그래서 그 동생이 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심장병을 앓고 있으면서 어떻게 수영해서 나를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널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다시 돌아갈 힘을 I never said anything for the feedback. 나는 힘을 남겨놓잖아. 그 어떤 것도 남겨놓잖아.
수용해서 돌아갈 수 어떤 힘도 남겨놓지 않아 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이게 정답인 거죠. 나에게 돌아가는 거죠. 모든 걸 걸고 누군가가 모든 것을 걸고 나의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할 때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면 된다, 사고 난다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리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 한계를 넘지를 못해요. 힘을 남겨놓지 말고 그리고 능력의 한계를 미리 정해두지 마세요. 스스로의 가능성을 한계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이게 네 한계야, 이게 네 기대치야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아니더라고. 내 스스로 한계는 그거보다 높고 내 능력은 훌륭한데 내 꿈은 더 원대한데 남이 그리는 그림에 내 도와주는 내 한계를 말하는 자 아무것도 한계 없다. 내 한계를 정하는 자 과연 내 인생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하는 건 나한테, 주체는 나한테 왜 나라는 사람의 그림을 다른 사람이 그리게 돼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뭐를 잘하는 못하는 머리가 좋은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다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가진 욕구가 얼마나 강하냐에 그리고 내가 가진 욕구가 강해서 크고 난 자기를 잘 이기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보다 어떠한 속벌이 좋든 아니면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내 욕구가 가장 강해요. 내가 가장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다 이길 수 있어요. 내 스스로 한계를 내정하지 않죠.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정말로 자기가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계치가 바뀌더라. 너는 이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의 한계를 이 속에 가두고 있진 않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한계를 속에 가두고 있진 않나요?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말이 없어. 자, 복식호흡 효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합니다. 복식호흡을 통해서. 울림좋은 몫을 만들 수 있고요. 몸과 마음의 긴장 완화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수가 있죠. 자, 복식호흡 잘 보세요. 평시호흡 하는 사람은 가슴이 흔들리죠? 역방향으로 호흡하는 사람도 있어요. 역방향으로. 그리고 복식호흡은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나오는 거고 횡격막 호흡이 있죠. 여러분들은 우리 낭독가는 해야 될 호흡이 뭐예요? 이 복식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숨을 내쉰다. 입으로 숨을 내쉴 때 말을 해야 한다. 자, 스타카토 발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들이마시면 배가 나오죠. 그 상태에서 이 스타카토가 뭐냐면 똑똑 끊어지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를 하다가도 어떤 노래를 부를 때에 그 노래가 나오면은 동해물과에서 동해물과 이러한 말이 나오잖아요. 동해물과 네. 끊어서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사까지만 가더라도 내가 복식호흡 연습을 안 했잖아요. 좀 힘들어서 못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가, 나, 다, 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복식호흡을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쉬면서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유수 성우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낭도 화이팅! 낭독 화이팅. 숨을 내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낭독 독서 지도사 과정에 가면 자세하게 가르쳐 주죠. 4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1주차는 OT, 오늘은 OT 하는 날이고요. 2주차, 자, 얘를 제가 텔레그램 톡방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4주차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4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1주차는 나의 돈 이야기. 처음 열다. 돈에 대한 태도를 점검한. 우리 이영은 쌤,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하셔야지, 지금. 집중은 안 하고 지금 다른 거라고 어찌합니까? 예? 돈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는 순간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나는 지금까지 돈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내 삶의 언어는 부자 아빠인가? 가난한 아빠인가? 2주차, 3주차, 4주차. 낭독은 나에게 무엇이다? 여러분은 낭독을 처음 만나시는 분은 아직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5년 차다 보니까 낭독은 나에게 마법 같은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낭독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낭독이 치유가 되고 어떤 사람은 낭독이 우울증을 통해서 고독감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집중력이 좋아졌고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스피치를 잘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낭독은 무엇일까요?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낭독은 여러분에게 무엇일까요? 낭독은 나에게 무엇일까요? 쓰기 어려우면 말로 하셔도 돼요. 제가 마이크를 네, 말하세요. 잘 못 들어가지고. 저는 낭독은 자신감인 것 같아요. 낭독은 나에게 자신감이다. 제가 자신감이 좋아요. 없어서 이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갖고. 좋습니다. 낭독을 통해서 저도 자신감이 많이 생겼죠. 사람들 만나면 무섭고 두렵고 정말 저희 어린 시절을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자신감이 없어요. 왜? 목소리도 작고, 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에 누구 앞에서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낭독을 하고 나서 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신감 표출이 되는 거죠. 제가 정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낭독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 동주님은 낭독은 선물이다라고 했네요. 낭독은 선물. 우리 유수 성우님의 낭독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도전이다. 모험이자 도전이다. 멋지세요. 네, 잘 도전하고 계시죠? 그 네. 도전 자체가 정말 멋지세요. 상현 성우님, 마이크를 켜놓으세요. 끄지 말고. 주변 네네. 않으면. 네. 낭독은 나에게 삶의 축복이다. 네. 낭독을 하면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좋은 기운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음, 자, 1분 스피치로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으로 나와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고 디지털 도구로 나를 알려서 꿈을 이루도록 돕는 낭비꽃 메신저, 저는 김형숙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낭독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된 동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유수 성우님 먼저 해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낭독가입니다. 음, 또 뭐라 그래야 되나? 음, 음, 어떤 말 해야 돼요? 아, 내가 왜 낭독 독서 모임을 하고 있을까요? 참여하게 된 네, 계기? 아, 왜 낭독 도서를 하느냐? 좀 더, 책을 읽을 일이 없는데, 여기 와서라도 좀 더, 책을 읽게 되고, 나누게 되고, 어, 읽고, 나누고, 또, 어, 이 시간이 정말 기다려지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질문하고 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낭, 감사합니다. 낭독 화이팅. 네, 우리 저, 배국 교수님은요? 네, 저 말할게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고요. 인터넷으로 무엇을 저는, 하세요? 네? 인터넷으로 무엇을 아니, 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다고, 인천. 아, 인터넷으로요? 아, 인천에 죄송해요. 살고 제가 못 들었어. 계시다. 네. 예, 인천. 예, 예. 그리고 저는 이 책 읽는 게 좀 부족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혼자서는 뭐를 꾸준히 못 해요, 제가. 어디 딱 묶여져 있어야 좀 이렇게 좀 오래 갈 수 있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좀 책을 좀 보고 싶어 갖고 여기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7시에는 좀 이제 일 아빠가 출근을 하다 보니 조금 자꾸 들락날락 잘 못 듣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제가 열심히 들으려고 좀 그러는 편이고요. 아, 일요일도 출근하는군요. 그래서 제가 출근하는 건 아니고 남편이 출근해도 그래도 그러니까. 조금씩 봐줘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여기 들어오게 돼서 잘 뭐 글나눔 같은 거 잘 하지는 못하지만 여기 들어오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잘 이끌어 주세요, 선생님. 네, 선배님, 유수 선배님 잘 이끌어 주세요. 유수 선생님 잘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동주 네, 성우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주 성우님 말하기 좀 그런가요?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셔가지고. 아, 편의점 사장님. 네. 네네, 손님이 많이 오죠? 우리 상현 성우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낭독과 만나면서, 네, 네, 진짜, 예, 경험도 다양해지고, 네, 목소리를 자꾸, 예, 나타내면서, 네, 여러 개 소통이 되고, 낭독을 하면서, 네,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낭독 시간에 모두 다, 예, 예, 많이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네, 양수리 살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미디어 센터에서 인터뷰했거든요. 근데 우리 상현 성우님이 동화를 구현을 하는데 깜짝 놀라서 깜짝 놀랐어요. 인터뷰 말씀도 잘하시고 동화고요. 동화가 살아있어. 이거 한 가지만 쭉 주기장창 파도 되겠더라고요. 아, 완전 똥 음, 같습니다. 유튜브 나오면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원 성우님,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낭독은 글의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이다 쓰셨는데 운전하고 있어서 말하기가 힘든가요? 네, 공유 다시 했고요. 자, 여러분 오늘 이거 하고 있는데 지금 공유 중자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쉬는 시간이 없이 지나가거든요. 일어나서 기지개 쭉 펴시고 자, 몸 좀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림프가 다 막혀요. 림프 좀 열어주셔요. 림프 열어주시고, 오늘 책을 준비해 주세요,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문만 볼 거예요. 이 책을 보면 이게 검정색으로 둘러싸여 있죠. 우리는 왜 검정색으로 했을까? 여러분은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왜 검정색으로, 편집자는 검정색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책을 이게 한번 벗기잖아요? 자, 속살이 나오죠. 부자 아빠, 왜 노란색으로 썼을 것 같아요? 노란색은 황금을 뜻하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편집을 하고 있어서 이거에 예민하거든요. 이분이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부자들이 들려주는 돈과 투자의 비밀이 이 20주년 기념 특별판에 있고,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이거 아닌데? 왜 부자가 되는가? 이 책을 선정했다가 이 책이 대학원 수준이라면 이것은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대학원 수준을 할 필요는 없죠. 이 책은 아침 6시 30분에 낭독을 하는 거고요. 오로지 낭독만 하는 시간. 이 책은 7시에 낭독을 합니다. 부자빠 가난한 아빠. 그러면 내가 잠깐, 낭독을 못한다 그러면 뒤로 들으시면 돼요. 희진 성우님, 그 다음에 설인, 그리고 제가 낭독해 주니까 우리 동아쌤도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그 책이요. 지금 이 검은 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검은 책은 이 책은 아침 아니, 6시 그거 말고요. 30분에 그거 말고, 낭독을 하는 부자 거고 아빠, 이 가난한 아빠. 검은 책이 표지가 이거예요. 표지가 이거야. 아, 똑같은 딸, 거예요? 음, 검은 책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표지를 한번 벗겨서 이 디자인한 것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네. 음. 여기에 자 표지를 싸면은 얘가 이렇게 검은 책이 되는 거죠. 한번 표지를 벗기면 속살이 나온 거죠. 로버트 기요사키의 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김다희님은요. 로버트 기요사키는요. 재테크 분야에서 고전으로 손꼽히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시리즈를 통해 전 세계 수천만 사람들의 돈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어요. 우리가 돈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못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검정색 날개를 보세요. 하와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에게는 두 아버지가 있었다. 교육은 많이 받았지만 가난했던 친아버지와 우리 혹시 내가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은 많이 받았지만 가난했던 친아버지와 정규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으나 부자가 된 친구 아버지의 가르침을 동시에 받으면서 그는 결국 아버지의 가르침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돈과 투자에 대한 기존의 통념과 대조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으며 직설합법과 대담한 태도로 명성이 자자하다. 그는 좋은 일자리를 얻고 돈을 모아 빚을 갚고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라는 기존의 충고는 한물간 구식이라고 말한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분산 투자하라고 하는데 이건 한물간 구식입니다. 집은 자산이 아니며 특히 그것이 가장 큰 부채라면 공경에 처한다는 그의 주장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금융위기가 닥쳐오면서 그 말이 사실임이 증명되었다. 금융교육 회사인 리차드 데드 컴퍼니를 설립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안정으로 가는 길로 안내하는 한편 레리 킹 라이브, 오프라 윈프리 쇼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투자와 경제적 성공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제가 긍정선언문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오프라 윈프리 쇼에 초대받아서 출연을 한다고 했죠. 여러분도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프라 윈프리 쇼에 초대받아 가면 여러분도 와서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5페이지입니다. USA 투데이에 보면은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관리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출발점으로 삼길 권한다.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관리하기 바라는 사람들. 자,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자비로 처음에는 출간을 했죠. 50번째 생일에 맞춰서 출간을 했죠. 자, 이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의 세월을 통과해온 부자 아버지의 교훈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부자 아버지의 교훈 첫 번째 읽어주세요. 책 있으신 분들 음소거 해제하시고, 음소거 해제하고, 6페이지 마지막이죠. 부자 아버지의 교훈 첫 번째. 다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7페이지 두 번째, 저축하는 사람은 패배자가 된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요, 오늘 가장 큰 패배자는 돈을 위해 일하고 저축을 하는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입니다. 마이너스 예금금리를 적용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자 아버지의 교훈 세 번째, 당신의 집은 자산이 아니다. 11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면은요, 부동산 시장 붕괴를 유발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들이다. 우리가 모기지론을 많이 썼잖아요.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것은 부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고 12페이지 보세요. 부자 아버지의 교훈 네 번째.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낸다. 부자들은요. 13페이지의 첫 번째 줄.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 세금 징수의 주요 대상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20년 전, 그리고 오늘 보면은요. 오프라 인프리 쇼에도 출연을 했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7년 동안 머물렀대. 이 책이.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7년 동안 이 책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책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부자의 꽃을 피우기 바랍니다. 마인드 세팅을 해야 되겠죠. 1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은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쉬운 내용을 담았다면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일환으로 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는가라는 책도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은 6시 30분에 낭독을 하고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7시에 낭독을 합니다. 6시 30분부터 계속 들으시면 되고 내일 아침 6시에 제가 디지털 강의를 해드려요. 그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부자들이 실제로 행하는 일은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금융교육을 필요로 한다. 학교에서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15페이지 보면 20년 동안 이 책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대단하죠? 김영숙의 낭독 시대에 20년 동안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인류의 재정적 웰빙을 보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그 인생을 바꿔 나갈 것이다.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면 첫 번째 챕터는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두 번째, 왜 금융 지식을 배워야 하는가? 챕터 3,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한다. 챕터 4,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 세금과 기업. 챕터 5,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 챕터 6,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교훈을 얻기 위해 일하라. 챕터 7, 부자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챕터 8, 부자가 되는 10단계. 챕터 9, 아직도 더 알고 싶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 미리 보기가 있고요.
한 장을 넘겨볼게요. 감사의 글. 저는 감사의 글, 한 장 넘기면 감사의 글이 나오는데, 두 아버지께 정말 감사한다. 그리고 사랑과 친절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께 감사한다.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나에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 실천을 가르쳐 주신 엄마 아빠가 되어야 되겠고 부자의 마인드 세팅을 가르쳐 주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 뭐 장모 다 고맙다고 했죠. 2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두 아버지는 내게 상반되는 견해를 가르쳐 주셨다. 하나는 부자의 시각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자의 시각이었다. 아버지가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분은 부자고 한 분은 가난했어요. 친아버지는 가난했죠. 그런데 누가 더 많이 배웠냐면 친아버지가 더 많이 배웠어요. 공부는 더 많이 했는데 가난해. 그런데 내가 중학교도 채 마치지 못한 부자 아버지는 더 부자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해요? 중학교 졸업한 게 중요해요. 내가 더 많이 배운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21페이지 보면은 이 가난한 아버지는요, 박사학위까지 받죠. 시카고 대학, 스탠퍼드 대학, 노스웨스턴 대학 모두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에 가난한데? 우리가 지금 열심히 1인 기업 쫓아다니고 있죠. 쫓아다니기만 뭐예요? 내가 가난한데? 근데 중학교도 채 마치지 못한 부자 아버지는 여러분들은 어떤 아버지를 선택을 할까요? 두 분 모두 다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어. 평생 뼈가 빠지게 일했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분은 금전적으로 고생을 하면서 살고, 한 분은 띵가띵가 하면서 살고 있어요. 하와이에서 최고의 갑부가 된 중학교 졸업생이 있고, 수천만 달러를 남기고 돌아가셨죠. 근데 가난한 아버지는 청구서들만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아버지를 선택을 할까요? 우리 유수 성우님 어떠세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뭐가. 거꾸로 된 게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면 그래요. 현실을 바라보면. 음, 그렇지 않습니까? 거꾸로 음, 들어가죠. 어제 네. 주변에서 보면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더 시집도 잘 가고 부자 만나서 성경으로 잘 살아요. 많이 어, 배우고 지적인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들은 어때요? 아,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뭔 소리 내가 거기 가서 그 일을 어떻게 해? 우리가 산업사회에서 고속도로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음, 죄송한 얘기인데 학교에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블루 칼라가 많아야 되는데 화이트 칼라가 많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아, 나 그거 안 해. 내가 지금 대학교까지 나와서 그 일하게 생겼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정체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너도 나도 아, 대학은 나와야지. 대학 다 가버리니까 없는 거야. 발전이 음, 안 돼. 음, 음, 네.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22페이지 볼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다른 아버지는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고 했죠. 여러분은 어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이 맞아요?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를 좀 하세요. 저의 견해만 심어지면 여러분이 안 돼요. 잘못된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토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분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한 분은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채팅방에라도 한번 써보세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두 아버지는요, 서로 달라요. 관점이 다르고 세상 사는 보는 눈이 다 달라요. 일치하지가 않아. 그러면 음,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요, 9살 때 이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9살 때. 부자 아버지와 가난한 아버지를 만나기 때문에. 23페이지, 우리 유수 성우님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마지막 달라.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23페이지 몇째 마지막 줄이요? 달라. 마지막 달라. 부자는,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여기요? 네. 예,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중산층이 빚에 억눌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이라는 문제를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가르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돈에 대해 문제를 배운다. 그렇다면, 가난한 부모는 돈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들은 이렇게 말할 뿐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거라. 이런 집의 자녀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도 가난한 사람의 재정 계획과 사고방식을 갖게 될 수 있다. 배움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진다. 네, 계속 읽어요? 네. 예, 슬프게도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는 학문적 혹은 전문적인 지식만 강조하고 금융 지식은 등한시한다. 이러다 보니 우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은행가, 의사 혹은 회계사가 평생 동안 금전적으로 공경을 겪을 수도 있다. 끔찍한 국가 부채의 상당 부분은 교육을 받은 많은 정치가와 행정가들이 돈에 대해 거의 전혀 모른 채 재정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기한한다. 낭독 요즘, 화이팅. 네. 네. 정치가와 행정가들이 돈에 대한 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 자, 가난한 아버지는 뭐라고 해요? 아, 나 저거 사고 싶어. 그러면, 아빠, 나 저 게임기 갖고 싶어. 막, 그런 거 살 돈 없다. 이게 가난한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그럼 부자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살 수 있을까? 네가 어떻게 하면 게임기를 살 수 있을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 거 살 여유가 없다.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우리의 사고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갇혀버리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순간 이 뇌가 열리게 되는 거죠. 네, 홍미성님 어서 오세요. 25페이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김혁수 대표처럼 낭독 독서 모임에 나와서 리더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말을 어떻게 잘할 수 하면 있으면 응? 에너지가 뿌잉뿌잉 솟을까? 어떻게 하면 에너지가 넘칠까? 4월 26일 토요일 날, 4월 26일 토요일, 네, 미디어 센터에서 모이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제 한번 모이니까 재밌더라고요. 우리 상현 성우님 괜찮아요? 갑자기 쓰러졌어. 깜짝 놀랐잖아. 괜찮아? 아니, 아니, 쓰러진 줄 아니, 아니, 알고, 피곤해가지고, 네네네네. 네. 쓰러진 줄 네. 알고 깜짝 놀랐잖아. 아, 네네네. 네, 26페이지 보세요. 집은 자산이 아닙니다. 2008년 미국의 주택시장 붕괴는 당신이 소유한 집이 자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집은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지 않을 뿐더러 가치가 오른다고 확실하게 보장되지도 않는다. 오늘날 미국의 경우 많은 주택이 20년 전보다 값이 떨어진 상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중간쯤에 보세요. 26페이지 중간쯤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 다른 아버지는 뭐라고 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투자 대상을 찾아야 한다. 자, 한 아버지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야. 다른 아버지는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부모입니까? 그리고 한 분은 돈은 늘 안전하게 관리하고 리스크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다른 한 분은 무엇보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늘 상반된 개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말을 안 하니까 제 공부밖에 안 되네요. 그죠? 야, 우리 집이 내게는 가장 큰 투자인 동시에 가장 큰 자산이다. 다른 한 분은 우리 집은 부채이며 그것이 가장 큰 투자가 되며 공경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요, 이 두 아버지 모두 청구서를 제때 처리했죠. 그런데 이 청구서를 제때 처리했는데 한 분은 그것을 가장 먼저 처리했고 한 분은 그것을 가장 나중에 처리했다. 27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은요. 한 아버지는 기업이나 정부가 우리를 돌보고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른 아버지는 완전한 재정적 자립을 중시했습니다. 한 아버지는 몇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했고, 다른 아버지는 몇 푼이라도 투자할 곳을 찾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할 곳을 찾아야 되는 투자할 곳을.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 어떻게 하면 돈이 자동으로 들어올까?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잠깐만요. 항상 나도 투자하면 망한다는 소리만 계속 들었어요.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죠. 왜 잘못된 투자를 하냐? 어. 빚을 내서 투자를 하거든. 돈을 막 어. 대출받아. 지금 주식이 폭락했어. 야, 지금 사야 돼. 라고 막 투자를 해요. 자기가 있는 여윳돈으로 하면 이상이 없어. 내가 이게 꿀벌마우스인데 꿀벌마우스를 사고 싶어. 이게 돈이 있어서 이게 한 7만 원 정도 하거든요. 7만 원 음. 주고 사면 되는데 여윳돈으로. 근데 이걸 어떻게? 카드를 사용합니다. 카드를 긁다 보니까 내가 미래의 돈을 가져다 쓰는 거야. 우리가 이 카드 이거 보세요. 이게 뭡니까? 예, 카드가 이렇게 하나였죠? 카드를 딱 잘랐어요. 왜 잘랐을까요? 여러분, 신용카드는 뭐냐면은요. 미래의 빚을 가져다 쓰는 거야. 내가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또 죽으래 이래야 되죠. 체크카드 사용하세요. 내가 있는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 거야. 왜 미래의 돈을 가져다 쓰냐고. 진짜 잘랐네요. 네? 대표님 진짜 잘랐어요? 진짜 잘랐지. 어머, 자른 거 세상에. 보여요? 진짜 네, 잘랐지. 보여요. 자, 어머나. 네, 보세요. 얘도 이렇게 잘랐어요. 어머, 왜 진짜 잘랐다니까. 자르다 말았는데, 아까워가지고 자르다 어머, 말았는데, 우리 유수 성우님의 진짜? 말을 하니까, 짜잔! 어머, 잘랐어요, 진짜. 어머, 잘라요, 여러분. 미래의 돈을 어머. 가져다 쓰지 마세요. 빚쟁이로 살 수밖에 없어. 그게 가난한 자의 마인드인 거야. 그리고 항상 투자할 곳을 네. 찾으세요, 투자할 곳. 아, 여기 보세요. 내가 학식이 높고 정말 많이 배운 아버지는 인상적인 이력서를 작성해 좋은 일자리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반면에 다른 아버지는 강력한 사업 및 재정 계획을 세워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완전히 틀리죠. 네, 2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는 것과 빈털터리인 것은 차원이 다르다. 빈털터리는 일시적이지만 가난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두 번째 줄 볼게요. 가난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부자가 될 일은 없을 거야. 그런데 예언한 대로 부자가 안 됐어. 가난한 아버지는 뭐라고 했어요? 부자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을 부자로 간주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부자예요. 제가 낭독부자잖아요. 낭독부자. 그리고 100억 부자, 1000만 부자도, 1000억 부자도 될 거잖아요. 나는 부자야. 부자는 이런 건 안 하지. 커다란 투자 실패를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조차도
스스로 부자를 여긴 거야.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무엇으로 해야 되나? 부자처럼 행동하는 거야. 부자처럼 말하고, 부자처럼 먹고. 나는 부자야. 부자는 이런 건 안 하지. 자, 빈털터리는 일시적이지만 가난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가난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돈에는 관심이 없다. 돈은 중요하지 않고. 왜? 가난하니까 맨날 이 사고방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해요. 돈이 곧 힘이다. 우리 채팅방에 한번 써보세요. 돈이 곧 힘이다. 돈이 곧 힘이다. 죄송합니다. 저는 나갑니다. 네, 돈이 곧 힘이다. 긍정선언문에 그 반드시 넣으세요. 나는 부자로 태어났다. 나는 100억 부자다. 긍정선언문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만하면 무엇을 배우는 되세요. 게 중요한지에 죄송합니다. 저는 대해서 나갈게요. 캡처 사진 한번 하고 갈게요. 네,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네, 날. 월요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7시부터 하는 거죠? 낭독은. 6시에 7시부터. 디지털 강의가 있어요. 월요일 날만 6시. 우리 희재 월요일 대표님 날만? 나오셨네. 사진을 네. 다시 한번 찍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짠. 왜, 한 명 찍으면 한 명이 나오고 그래. 두더지도 아니고. 우리 상현 선배님. 자,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홍미성 언니도 하나, 둘, 셋, 짠. 홍미성 언니는 잘 다녀왔어요? 응? 여기 경주라고. 경주인데 어떻게 참여하고 와, 계셔요? 1박 2일 세미나 왔어. 지금 아침 그건 반에서, 아는데, 화면에 어, 뿅 나왔기 때문에, 난 서울에 왔나 했잖아. 아니, 여기. 와, 네, 알겠습니다.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잘 하고 오세요. 자, 이 보세요. 가난한 아버지는 나는 돈에 관심이 없다. 돈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부자 아버지는 돈은 힘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가난한 아버지는요, 가난한 것은 돈을 적게 벌어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여기 밑줄 좀 그어놓으세요. 28페이지. 내 가난한 아버지가 가난한 것은 돈을 적게 벌어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때문임을 알아차렸다. 얘가 천재 같아. 9살에 이걸 어떻게 알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가난한 아버지가 가난한 이유는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때문이다. 두 명의 아버지를 둔 소년으로서 나는 어느 사고방식을 습득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 부자 아버지인가? 가난한 아버지인가? 무엇을 배우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완전히 달랐죠. 한 분은 열심히 공부해서 29페이지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가 되거나 경영대학원에 가서 MBA를 취득하기를 원했고요. 다른 분은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법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라고 가르쳤어요. 중요한 건 뭐야?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거야.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거. 나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그분은 거듭 이런 이야기를 했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 9살 때 아버지의 말을 따르기로 했대. 대단한 아이 아닙니까? 9살 때. 로버트 프루스트의 교훈이 나오고요. 가지 않은 길 피천득 시인이 나오죠. 저도 피천득의 2년 그 글을 좋아하죠. 31페이지 보세요. 첫 번째 줄, 결심을 굳히자마자 돈에 대한 나의 학습이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 돈은 힘의 한 형태다. 그리고 세 번째 달을 볼게요. 처음 돈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을 때 나는 9살에 불과했다. 부자 아버지는 간단한 교훈부터 가르쳐 주었다. 30년 동안 반복되었던 30년 동안 이게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야. 30년 동안 반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서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주차 서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는 2주차 13회 톡방 확인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톡방 확인하고 오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4월 마지막 주나 5월 첫째 주 상황을 보고서 저도 스케줄이 쫙 되어져 있기 때문에 5월 첫째 주는 좀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행 계획이 있기 때문에 5월 첫째 주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고 4월 말 둘째, 셋째 주에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스케줄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돈에 대한 개념을 익히셨나요? 어떻습니까? 톡방에 적어주시든가 아니면 말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나요? 네, 한 줄씩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한 줄씩. 말로 하셔도 되고, 한 줄씩. 저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이 남을까요?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저는 이 말이 남네요. 우리 동아쌤은 오늘 돈에 대한 생각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맞아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주 일요일 아침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실 말씀, 질문 아, 있으면 질문 남겨주세요. 음, 음, 네, 저도, 하나,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공원에서 이렇게 책을 낭독을 이렇게 하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어, 참, 굉장히 좋더라고요. 혼자 읽으니까. 근데 저번에, 대표님이, 책을 읽은다 누가 옆에 와서, 나도 같이 들어도 될까요? 이렇게, 아, 나도, 아, 그렇게 했어요, 그러셨다고? 진짜? 진짜 그러셨어요? 아니, 못 그랬어요. 나는 아직. 예, 읽다 보면 그렇게 아, 저번에, 돼요. 읽으니까 진짜 와서 누가 그랬어요? 정말? 그럼요. 근데 어, 들어도 돼요, 그러죠. 왜 어, 들으세요, 그러죠. 세상에. 네, 공원에서 아, 책을 읽는 우리 유수성우님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